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소식 분석 여러분들께 해드리겠습니다. 사상 첫 미국과 대만의 연합 군사훈련,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중공군이 깨갱하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자, 지난 9일 대만 상공에 충격적인 항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야 충격할 수 없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충격적인 항적인데요. 자, 보라색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와가지고 타이베이에서부터 대만 섬의 서쪽 해안선 이 도시 지역을 쭉 따라 내려가서 밑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적혀있죠. 보잉 737 169, 03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미군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 코스는 뭐냐? 바로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대만의 해안선을 쭉 따라 내려가는 것이죠. 대만 섬의 영토를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영토를 완전히 종단해서 쫙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대만 허락받지 않고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미군기다 이겁니다. 자, 국교 단절 이후에 처음으로 대만 영토를 종단한 미군기의 정체는 바로 C-40A 클리퍼라고 하는 수송기인데요. 보잉의 중형 여객기 737, 700C를 개조한 요인 화물 수송 겸용 수송기입니다. 대만 상공을 비행한 기체는 등록번호 169036으로 비행 당시에는 CNV-7642라는 호출명을 사용했으며 소속은 본토 주둔 미 해군 물류지원 비행단 예하의 59 비행대입니다. 전기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긴급한 화물 또는 요인 수송에 투입되며 현재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우리 한국의 오산 그리고 일본의 요코타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해군의 요인 VIP 이런 사람들을 수송하고 또 긴급하게 물자를 또 갖다 줘야 할 일이 있으면 또 물자도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수송기 용도로 써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바로 기수 부분, 이 앞을 이렇게 들면 화물을 대량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수송기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내부를 좀 정리를 하고 의자를 장착을 하면은 여객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송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운영을 하는 비행기인데 이게 가데나를 출격해서 아까 보시다시피 대만 왼쪽 중국과 마주보는 그 양안 중에서 이 대만의 언덕 이 지역을 쫙 감아돌면서 지금 내려간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폭격기 최근에 이제 B-1B 폭격기 자주 이 지역에 출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폭격기 접근에도 침묵하던 중국이 수송기 하나 떴다고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대만 국방부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키워드를 탁탁탁 보면 제법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국군 수호이 30 전투기 여러 대가 대만 서남부 공역에 진입했다. 중국 전투기들은 해협 중간선을 넘어와 대만 영공에 접근했으며 대만군은 공용통신망으로 중국 전투기에게 경고 방송을 송출했으며 인근을 초계 중이던 전투기를 보내 적극적으로 퇴거 조치했다. 대만 공군은 대만 해협 주변의 해역과 공역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장악하고 있으며 이번 상황에 대해 우리 전투기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안전을 확보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호이 30 전투기 여러 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 2대 이상인데 2대면 여러 대라고 하지 않고 그냥 2대라고 했겠죠. 그래서 최소 제가 봤을 때 4대 정도는 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만의 서남부 공역에 진입했다. 자, 이 말은 지금 이제 이 미국의 수송기가 대만을 완전히 감아들고 다 빠져나갈 때 그때쯤 이제 이 수송기 인접해서 진입을 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해협 중간선을 넘어와서 이제 들어왔다 이거고 인근에 초계 중이든 그러니까 중국 전투기가 이렇게 오니까 대만에 있는 여러 공군기지에서 스크램블 차 이렇게 이륙을 해서 여객을 한 게 아니고 인근에 비행 중이든 뭔가 초계 비행하고 있던 전투기들이 가서 이제 막아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투기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안전을 확보했다. 안전을 확보했는데 누구 안전?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이 주어가 누구냐? 저는 바로 C-40A 그 미군 수송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 그 정황이 나중에 나옵니다.
자,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이 수호의 30 전투기, 중국 전투기가 어디서 왔냐? 바로 이제 이 대만을 마주보는 중국의 이 지역이 바로 푸젠성 아닙니까? 이제 뭐 한자로는 복건성이라고 하는데, 이 푸젠성 북쪽에 바로 푸젠 샤먼 비행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격한 수호의 30이 거의 뭐 정남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면 여기 이제 중간선이 있죠. 중국과 대만의 해협 중간선이 있습니다. 여기를 관통해서 내려와서 대만 서남부 지역까지 왔는데, 여기가 이제 가오슝 있는 데고, 이때는 이미 이 수송기가 C-40 수송기가 대만 섬을 한 바퀴 쫙 감아 돌고 가오슝을 지나서 밑으로 내려갈 때였어요. 이때 이제 위협 비행을 하러 온 겁니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여기 이제 그 가오슝 옆에 자이 기지라고 하는 대만의 기지 중에서 제일 강력한 전투기들만 모아놓은 기지가 있습니다. 그 자이 기지에서 출격해서 초계하던 이 F-16들이 이제 막아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중국 전투기가 돌진하자 F-16V 전투기로 저지한 대만인데, 이 F-16V는 바이퍼의 약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F-16은 팔콘이지 않습니까? 파이팅 팔콘, 싸움배. 그런데 F-16V 버전에 가서는 이제는 바이퍼라고 합니다. 뱀이죠. 대만이 지난해부터 인수하기 시작한 최신형 전투기입니다. 대만은 보유한 140여 대의 F-16AV 전투기 114대를 2023년까지 V 사양으로 개량하고 신규 66대를 추가 도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서부 자이 공군기지 주둔 제4 전술 전투 비행단을 시작으로 전력화 진행 중인데요. 이 중서부, 그러니까 대만 섬의 남쪽 그 중국 마주보는 해안이죠. 여기에 있는 자이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F-16V 블락 72 버전. 그러니까 원래는 대만은 뭐 가장 초창기 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전부 다 탈퇴환골 개량을 다 해서 V 버전으로 개량을 다 했습니다. 우리 한국 공군의 KF-16도 이런 사양으로 개량합니다. 아마 엄청난 능력의 전투기 KF-16이 될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뭐 이거 보면 우리 것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만 F-16V하고 중국의 수호의 30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느냐?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붙었으면 수호의 30이 압도적으로 이겨버리겠죠. 그런데 지금 대만이 이렇게 V 버전으로 개량한 이 F-16은 정말 뭐 껍데기만 F-16이지 완전 다른 비행기예요. 자, 최대 이륙 중량은 F-16V가 19.2톤, 그리고 수호의 30 MKK 이게 34.5톤인데 무게로 따지면 반은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비행하는 모습을 F-16하고 수호의 30하고 같이 비행하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무슨 뭐 커다란 황새 옆에 날아가는 참새 같아요. 2배 이상의 덩치입니다. 엄청난 덩치 차이예요. 최대 속도는 마하 2 똑같습니다. 이제 레이더가 완전히 차이 나버리는데, 이 대만 레이더는 APG-83 A사 레이더예요. 그래서 이 카탈로그 상으로는 384km를 탐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10제곱미터 크기의 덩치를 이 정도에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러면 이제 전투기 표적 정도 되면 한 220km 정도에 볼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F-16 정도의 전투기 크기. 그런데 이제 이 수호의 30은 굉장히 크죠. 우리 F-15K보다 조금 더 크니까 이 정도 되면 뭐 한 300km에서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 수호의 30 전투기 레이더는 카탈로그 상으로 150km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은 F-16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쳐다보면 내 눈하고 연동이 딱 돼가지고 초점이 딱 맞은 미사일을 쫙 사이드와인더 9X 버전 미사일을 쫙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105도 각도로 뒤로도 위로도 이렇게 날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호의 30은 그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뭐 지금 PL9이 있는데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사실은 이 이제 이스라엘제 파이슨을 가지고 개조 개량한 미사일인데 도그파이팅 붙으면 이 바이퍼에게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전자전, 여기는 또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전자전에 취약해요. 여기는 어떻게 가능하냐? 적의 지령 유도 방식 레이더가 날아오면은 전자전으로 제밍시켜 버립니다. 엉뚱한 데로 날아가게 만들어 버리죠. 이런 능력 이제는 가집니다. 이게 가진다는 것은 우리 한국 공군의 KF-16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탑재 무장은 사이드와인더 9X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그리고 암람 C형, 아마 암람 C7형이 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정거리 한 120에서 140km 정도 되는 굉장히 사정거리 긴 그런 미사일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PL-12, 여기 또 한 110km 정도 되죠. 그런데 이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전자전 능력, 그리고 이 압도적인 레이더 성능, 이런 거로 인해서 덩치는 반도 안 하지만 이 F-16이 이 수호의 30 MKK에게 압도적으로 그냥 처발하고 이길 수가 있죠. 그런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중국이 정말 처음으로 아마 대만 전투기에게 20세기 들어서 처음으로 어이 큰일 났다, 지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뭐 대만 전투기 뭐 이런 거였겠죠. 자, 그래서 미국 고위 장교가 전장 시찰을 했을 가능성, 그리고 이제 대만 공군과의 연합작전 가능성인데, 이 그 737 C-40 수송기는 미 해군의 물자도 수송하지만 주로 여인 수송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위 장교, 장군, 제독들이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송하는 건데,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제 가다나 기지를 출격했어요. 이 비행기의 총 지금 비행 코스입니다. 가다나를 출격해서 센카쿠 일도를 이렇게 돌고, 그리고는 대만섬을 쫙 한 바퀴 감아 돌면서 좀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 지금 저 남중국 동중국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이런데 이제 파라셀 군도 옆에 분쟁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베트남으로 들어가서 캄보디아를 지나 태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을 관통해서 괌으로 가서 착륙을 하는데, 이 경로를 다 이렇게 재보니까 한 7,700km 정도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보잉 737은 공중급유를 받는 비행기가 아니에요. 공중급유 안 받고 지금 7,700km 비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보잉의 이 재원을 보면 이 B737-700 이 비행기는 최대 항속거리가 8,000km예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비행기는 화물을 실었던 비행기가 아니다. 화물을 실었으면 무게가 무거우니까 당연히 최대 항속거리를 구현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건 화물을 안 실었기 때문에 이 최대 항속거리를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화물을 안 실었으면 조종사 혼자 날았을까? 아니죠. 이 비행기에는 새로 부임했던지 하는 요인들이 타고 자신들이 관할하는 이 전장을 한번 시찰한 것이 아니냐. 그 전장이 바로 이렇게 대만섬을 완전히 감아도는 이 방어선, 이것을 이제 미국은 자신들의 전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러면서 대만 공군이 연합작전을 통해서 이 비행기를 호위해주는 이런 작전을 했고, 그 연합작전을 하고 있는데 중국 수호의 30 전투기가 온 것을 대만 공군의 전투기들이 쫓아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과 대만의 연합작전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황구시보가 대만 국방부가 발표한 그 다음날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미군 수송기의 이례적 비행은 대만과의 연합훈련 절차를 모의한 것이다. 이 이례적 비행은 미군과 대만 분리주의 세력 간 결탁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다.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대만에 근접한 것은 강력한 경고와 함께 인민해방군의 전시대비 태세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대만에 근접했다라고 자기네들이 실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고를 하기는커녕 사실은 저 전력을 내가 봤을 때 경고는 못하고 그냥 쫓겨간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중국이 이렇게 대만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정말로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대만하고 이제 같이 군사적으로 같이 간다. 여기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만과의 연합작전 기반을 착착 구축 중인 미국인데, 제가 뭐 이건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기사입니다. 19년 5월 5일 날 대만의 UDM이 보도를 했는데, 국방부가 중상과학원 자체 연구개발 사업으로 밝힌 순렌 프로젝트의 주요 구성 요소 중에 상당수는 자체 개발이 아닌 미국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1억 5천만 달러를 들여 해군 함정에 미국제 전술정보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설치 중이며, 이 밖에도 미국이 필요한 대만과의 국방협력 개발 사업 규모는 1억 8천만 달러에 달한다. 미국이 판매한 전술정보 전송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대만 해군 함정에 탑재할 경우에 대만 해군 함정은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는 물론 7함대와의 즉각적인 정보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7함대하고 대만하고 지금 뭐 데이터링크 시스템 구축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그냥 뇌피셜이 아니고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데이터링크를 아무하고나 하나요? 절대로 아무하고 하지 않죠. 이거는 연합작전을 하는 동맹국하고만 할 수 있는 게 데이터링크입니다. 그걸 지금 대만군은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처음으로 미 해군 고위장성을 태웠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이 수송기가 대만의 방어선인 이 서쪽 해안을 쫙 한 바퀴 감아돌고 내려간 겁니다. 그걸 대만 공군이 엄호를 했고 호위를 해줬고 그 호위 이 수송기를 위협하러 오는 중국 전투기들을 대만 공군이 쫓아낸 거죠. 그렇게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대만 전투기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중국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 해주었던 최신형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었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있었죠. 성능이 더 좋아졌으니까. 자,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한다? 꽁깨라죠. 대만 무력통 아니죠. 뭐가 어째? 지금 대만에는 미국 깃발 같이 이제 꽂히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중국을 둘러싸고 이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미국의 깃발이 같이 꽂히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깃발만 꽂는 게 아니죠. 같이 꽂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을 계속 구축해 나가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미국의 깃발을 빼는 게 맞습니까? 어디가 지금 저울이 기울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 깃발 빼려고 하는 이 기도 막아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